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도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종종 내뱉는 말이 있죠.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살아생전에 그런 세상을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뒤를 돌아보면 그런 불가능한 꿈 같은 일들이 보석처럼 있어요. 그런 불가능한 꿈 같은 보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의 힘든 삶을 견디고 불안한 미래의 삶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몇백 년을 지속했던 조선사회. 견고한 신분사회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조선사회에 처음 제대로 파열구를 낸 것은 동학농민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혁명은 실패했죠.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가복의 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모든 차별을 정당화했던 조선사회의 신분제를 철폐시켰습니다. 일본 식민지가 점점 더 강고해져 갔을 때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3.1운동. 이 운동은 일본의 극악한 탄압으로 엄청난 희생을 내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계기로 당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일본의 식민 지배가 단순히 민족 지배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지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에 대한 변혁적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해방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의 굽히지 않는 투쟁으로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일제 식민 지배는 끝났습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밝은 빛이었죠. 우리가 건설할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꿈들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빨갱이 몰이를 하면서 이승만 독재 정권은 더 강고해졌죠. 이 당시 누군가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무망한 일이다. 그러나 60년 3.15 선거를 앞두고 2월 28일 대구 고등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벌인 가두 시위가 대통령 선거 당일 3.15 부정선거 규탄 마산 시위로 이어지고 이때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고 4.19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승만 독재 정권은 막을 내립니다. 대통령직은 사임할 것이며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고 1년여 만에 박정희 군사 독재라는 짙은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우리를 덮칩니다.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헌법까지 고치면서 발버둥 쳤으나 결국 자신의 부하에 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그 몰락의 시작이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가발을 만드는 YH무역은 당시 사양 산업이었는데도 경영진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결국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한 것이죠.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타협하지 않고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노동자들은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야당 당사를 점거하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김영삼 의원이 제명을 당하죠. 그러자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에서 민중항쟁이 터집니다. 이렇게 밑에서 민중들의 거센 저항으로 권력이 흔들리고 11.6이 일어난 것이죠. 한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결국 그 견고했던 박정희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광주 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권력을 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그 권력을 천년만년 유지하려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는 4.13 호헌 조치를 하지요.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4.13 호헌을 철폐시키려고 투쟁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쟁에 나선 사람들도 바로 몇 년 전에 총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 아래서 호헌 철폐가 실제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을 통해서 4.13 호헌 조치를 폐지하는 6.29 선언을 끌어냈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민주화로 이 열린 공간에서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억눌려 살았던 노동자들이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를 외치며 투쟁에 나섭니다. 몇 달 만에 3천여 건의 노동자 투쟁이 터져 나왔고 1360여 개의 노동조합이 건설됩니다. 다음 해에 지역 노조들을 건설하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전국 노동자대회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이날 피로 쓴 노동해방을 품고 거리로 나갑니다.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진보적인 세력임을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노동자 대투쟁의 시작이 바로 이곳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 결성, 현대중공업 노조 건설로 이어지면서 8월에는 4만여 명이 참여한 울산의 현대그룹 전체 노동자의 가두 시위로 이어집니다. (87년) 이전에 누가 노동자들이 이렇게 큰 세력이 될 줄 상상했겠습니까? 우연히 터져나온 것일까요? 일제시대부터 선배 노동자들이 일제와 자본의 이중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노동 해방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꿈과 희망. 해방 후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잡고 해방된 세상을 위한 선배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 한국전쟁 후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도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활동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꿈과 희망. 이 꿈과 희망들이 보이지 않게 물밑으로 흐르고 있다가 6월 항쟁이 열어놓은 공간에서 789 노동자 투쟁을 통해 분출했던 것이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아직도 미래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다수인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의 나와 나의 동료들과 우리 사회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는 역사에 희망의 물결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조선소를 회사 사주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도구로 삼아 물적 분할을 해서 깡통 자회사로 만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결국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정당한 투쟁이었고, 비록 주주총회 물적 분할을 저지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게 만든 투쟁이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왜 한쪽 소수만 피해를 봐야 되겠냐라는 그런 반문을 하면서 이 불합리한 거에 외쳐줘야 세상도 변하고 회사 안도 변하고 사회가 제대로 변하지 않겠나. 포기하면은 뭐 거의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저렇게 계속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인데 포기하게 되면 안 되죠. 저한테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아오고 있는 세상은 그냥 지옥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최소한의 혼자 자립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투쟁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단 1도라도 바꿔놓고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은 11시 10분, 장소는 울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회사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모조리 하고 있습니다. 노조로 뭉쳐 막아내려고 그렇게 애썼으나 성공하지 못했죠. 패배감과 상실감에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한순간에 깡통 회사로 되는 거를 저도 인지를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막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막지를 못해서 억울했죠. 세상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고 제보고 항상 누구한테 물으면 저는 현대중공업에 입사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애사심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애사심이 많이 떨어지고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왜 여기를 왔을까? 그래도 지금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당한 것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이 양대를 하고 계십니다. 반장이 준비 시작!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되겠지. 저희는 이겼어요, 그날. 저희는 진 적이 없어요. 저희는 당당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이다. 다 잘 될 거다. 라는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또 재밌고 더 내가 노동자로서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하죠. 조금씩이나마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아니면 우리 세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라도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노동자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들만 바라봐도 충분히 해답은 있고요. 그렇게 노동자들이 일어서서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그나마 만들어 놓은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꿈틀대면서 일어나야 되는 게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패배주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거나 물러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가 무리수를 뜰 때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과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훗날 그 보석 같은 역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함께 한 사람이라도 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시다.